이 영상을 통해서 꼭 생각해봐야 할 5가지를 만들었고 고민의 방향까지 간단히 준비해봤으니 끝까지 보신다면 나에게 딱 맞는 인테리어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전체 비용까지 세이브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단자인 최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인테리어를 하시기 전 꼭 고민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인테리어를 준비하실 때 마감은 뭘로 할까?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인테리어에서 고민하셔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집을 위한 공간이 아닌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구매한 집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딱 맞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예쁘지만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자 거주의 편의성에 따라서 삶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니 이번 영상에서는 인테리어를 고민하실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중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비율이 60에서 70%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는데 그 특성상 건설사에서는 미리 골조를 서 있는 곳에서 들어가는 상황이 많아서 A부터 Z까지 다 내 입맛대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 속에서 나에게 딱 맞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분명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생각해봐야 할 5가지를 만들었고 그 고민의 방향까지 간단히 준비해봤으니 끝까지 보신다면 나에게 딱 맞는 인테리어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전체 비용까지 세이브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 2가지로 나누고 그 하위 주제로 필수 영역에서는 사용 공간과 기초 공사 2가지로 나눈 다음에 선택 영역에서는 동선, 수납, 마감 이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필수 영역은 사용 공간과 기초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 2가지가 필수 영역이냐? 한번 정하면 다시 건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인테리어 계획하실 때 필수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영역으로 잡아놨습니다. 필수 영역의 첫 번째, 사용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용 공간은 현재와 미래, 세의 주기를 잘 파악해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그 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확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용부 확장 시 큰 공용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대신 신축 아파트는 구조 자체는 괜찮은데 최근 트렌드는 좀 방을 많이 만들 때 면적은 작게 만들고 거실, 주방 자체를 크게 구성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주방 옆에 철거할 수 있는 가벽체로 이루어진 알파룸이 있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인 가족이거나 4인이 거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이가 어릴 때는 알파룸을 철거하고 공용부를 좀 넓게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자녀가 커서 1인당 하나씩 공간이 필요한 나이가 되면 그 공간 또한 방으로 내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또 방이 4개다, 부모님이 안방을 사용하고 각 자녀가 방 1개씩을 차지하겠죠? 그럼 나머지 공간은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보통 사용을 하시는데 서재를 사용하게 되면 수납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각 방마다 붙박이장, 수납장이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처럼 공간적인 맥락을 잡아가다 보면 작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계획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가족한테 어떤 공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고민해 보시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기초 공사는 단열, 냉난방, 설비, 창호 등 우리 삶에서 춥거나 따뜻하거나 편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등 삶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것들이 많아서 신경을 잘 쓰셔야 해요. 특히 구축인 경우에 이 사항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되면 본전, 안 되면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꽤 좋은 상황으로 좀 투자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신축인데도 외풍이 들어온다, 결로가 생긴다, 곰팡이가 있다 싶으면 무조건 기존 단열재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특히 외기가 두면에 접한 코너 부위에서 많은 열교 현상이 일어나므로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장을 하실 때도 단열재를 시공할 때 공기 틈이 없도록 아주 밀실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공간을 조금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도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홈 IoT로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설정하면 외출이나 취침 등 굳이 제어하지 않아도 꽤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따라서 많은 변화 여지가 있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듯이 필수 영역이 정해지면서 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풀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선택 영역의 첫 번째는 동선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고려해야 하는 주제인데요. 의식주 중에 식과 주, 이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집, 그리고 그 식을 담당하는 주방이잖아요. 적으면 하루에 한 번,
3번씩은 들어가는 이 주방의 동선은 아주 중요하죠. 특히 요즘은 주방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공간을 넘어서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고 저녁 시간에 화합을 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공간을 풀 때 이곳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주방 동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많이 선호하시는 대면형 주방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듯이 주방 가로폭이 최소 3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아일랜드를 넣었을 때 오히려 동선을 해치는 평면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더 효율적이고 편한 주방이 예쁜 주방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에 가전들도 아주 많아졌어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인덕션, 밥솥. 아주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내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과 주방 뒤편 발코니를 활용해서 주방에서 조리할 때 동선 계획을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해보면 좋습니다. 요리를 하는 빈도, 주로 먹는 식재료 등에 따라서 냉장고, 개수대, 조리대 등이 어디에 위치할지도 선택이 가능하니 그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한 가지 팁은 공간 수납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밌는 가구 하드웨어도 많이 나왔으니 이런 것들 응용해서 적용해봐도 좋습니다. 주방에서의 테이블에 대한 팁도 드리면 테이블이 주방에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안 들어가는 경우에 거실 쪽으로 가로가 2200mm 이상 되는 큰 테이블을 배치하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그저 식탁을 거실에 놓았다를 넘어서 가족들 모두가 개인의 시간, 다 같이 보낸 화합의 시간 등 각 시간대별로 복합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좀 4차원적인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선택 영역에서 수납의 경우도 인테리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동선과 많은 연관이 있는 주제인데요. 주방 가전뿐만 아니라 거실 가전들도 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의류관리기 등 아주 가전이 많아졌고 가족이 늘면 늘수록 짐은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 수납과 다른 가전들이 집에서 아무데나 배치되고 돌아다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율적인 수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의 경우 점점 거실 주방을 크게 만들고 구축도 확장을 했으니 거실 크기가 꽤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거실 코너 한편이나 복도 끝에 수납장을 조성해서 청소기장이나 자잘한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꽤나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홈파까지 같이 이어서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심지어 집이 좀 작아서 수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침대 헤드보드 밑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소파를 수납 형태로 짜거나 수납 공간을 윈도우 시트로 활용해서 좀 두 가지 효과를 누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구가 인테리어에서 공간의 면적이나 비용이나 꽤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수납은 다다익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마감의 주제입니다. 아니 인테리어에서 마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이게 왜 마지막이에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인테리어를 왜 하느냐에 대한 좀 본질을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시다시피 마감과 자재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취향에 따라서 공간 구성에 따라서 자재와 물성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심지어 조금 불편만 감수하면은 거주하시다가도 어느 정도의 마감은 바꾸거나 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감 주제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공용부는 선을 최소화하는 마감을 하자입니다. 선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각적으로 걸리는 게 없도록 하는 건데요. 우선 공간의 면적리와 선 정리를 통해서 벽체 라인을 맞춰주고 천정의 몰딩과 걸레바지를 없애줘도 아주 좋습니다. 몰딩과 걸레바지의 주된 역할은 벽체 지저분한 끝 마감을 숨겨주고 오염이나 파손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목공으로 벽체를 반드시 만들어서 오염이나 파손에 도배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필름이나 도장 마감으로 하면 아주 공간이 깔끔해지죠. 또한 앞서 말한 우리가 고민해서 만든 주방과 가구들이 몰딩, 걸레바지가 만나면 되는 마감이 깔끔하게 처리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디테일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공용부만큼은 좀 선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나의 시각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까지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 밖에 조명, 바닥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정말 많지만 이 부분은 취향의 영역이 크고 장단점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테리어에서 고민해야 할 5가지 필수 영역은 사용 공간과 기초 공사, 선택 영역은 동선, 수납, 마감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인테리어 예정이신 분들에게 공유하기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